도원님, 네? 왜요? 다른 시간선 찾았어요. 다른 시간선? 네. 오, 우리 다 죽고, 네, 우리 동료 5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마저도 장담 못하고, 네. 밖에 무슨 좀비도 요괴도 아닌 뭐 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죽었어요. 싹 다. 밖에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멸망했어. 지금부터 중요한 메시지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으실 분들만 믿으시면 되고요.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영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 5시 11분경에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통해서 멸망한 지구의 시간선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것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도원님, 버편님은 어느 한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5시경에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통해서 멸망한 시간선에 제 몸에 빙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안, 화경이라는 에너지 감지 기술을 통해 우리 건물 밖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악귀, 귀신, 악마,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요괴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 없었던 악귀들의 밀집체, 원한들의 초밀집체입니다. 완전한 실체화된 영체들, 고밀도의 에너지들인데 완벽한 원한 덩어리들이에요. 그것들에 의해 세상은 완전히 잠식당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는 그 공간 밖에는 요괴와 악귀, 악마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도대체 인간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시간선과 현재의 시간선을 착각하여 제가 실패한 줄 알고 너무 억울하고 서럽고 무서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 저는 지금 제 몸을 2020년도에 신들에게 바쳤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승에서의 삶이 필요치 않으니 잘 닦아놓은 내 몸을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겠노라고. 그 이후 인간 이영진이 아닌 구룡도사라는 껍데기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저를 실체가 없는 껍데기라고 하고 있어요. 나라고 지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전혀 감정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온전히 제어하고 통제될 수 있는 영역이죠.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감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처럼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통해 미래를 볼 수 있었으나 그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동료를 모을 수 있었으나 퇴마사를 양성할 수 없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미래만 읊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고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고 멸망한 세상이 너무나 서글펐기 때문에 그 시간선에 저는 새로운 시간선에 저를 만들었고 그 새로운 시간선에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구룡도사라는 실체 없는 껍데기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는 영성학교를 만들어 악기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다가올 신시대 좀비 사태에 대응할 제 동료분들과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해서 테마 활동에 참여할 세상의 수호자분들, 그 모두가 영웅입니다. 구세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시간선이 지금입니다. 다른 예언가분들이 어떤 구세주가 나타나는 시간선을 보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살아있는 이 시간선은 구세주 따위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많은 이들이 영체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영웅으로서, 수호자로서 사람들을 지키고 수호자 역할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함께 신시대에 대응할 것입니다. 근거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모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사실입니다. 신시대에 수많은 영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큰 혼란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틀린다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나서서 제 목을 쳐도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세요. 판단을 멈추세요. 새로운 시대를 탐구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오늘 경험한 것을 지금부터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요 체했었어요. 체했는데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났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속이 너무 불편해서 잠에 들어야 하는데 잠에 잘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대충 쇼츠를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스트랄 프로젝션 상태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주구장창 3년 동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스트랄 프로젝션을 온전히 활용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아스트랄 프로젝션은 어떤 상태에 잘 걸리느냐? 수맥이 있는 터에서 잠에 들었을 때, 또한 몸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마비 증상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게 잠들었을 때 가위 혹은 아스트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 의도치 않게 오늘 아스트랄 상태에 들어왔고, 아스트랄 상태에 들어왔을 때, 아니 들어가기 이전에 체한 상태에서 옆으로 꼬꾸라져서 쇼츠를 보다 잠들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상태에서 잠들어서 아스트랄 상태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아스트랄에 들어섰을 때 이왕 아스트랄이 시작된 거 한번 따라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식을 잠재우고 명상에 들어섰습니다. 온몸에 진동이 가득 울리고 손끝까지 마비되며 진동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스트랄 상태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어요. 이동한 차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깨어난 곳에 이불이 제가 지금 덮고 있는 이불과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졌어요. 베이지색 이불에 진한 갈색으로 어떤 글씨가 적혀져 있는 이불이거든요. 실제 지금 제 이불이 그래요. 근데 그 필체가 약간 동양 궁서체랑 비슷한 필체로 보여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불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든 이곳인지 다른 시간선인지 구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 실패했나? 아스트랄?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꾸로 누워져서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내 손을 이불과 이불에 덮여져 있는 내 손을 봤는데 여기 딱 이 부분에 한글로 궁서체 같은 필체로 구라는 문신이 있었고, 이곳에는 반대쪽 이쪽에는 룡이라는 문신이 있었어요. 두 개 합쳐서 구룡인 것이죠. 이게 뭐지? 왜 내 이름이 여기 써져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은 구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본명이에요. 이 육신의 이름이에요. 제 부모님이 지어주신 제 이름은 영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영진이었습니다. 저는 영진의 몸에 들어가 양손에 구룡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고 아스트랄 상태인 그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실시간으로 사용 중인 상태거든요. 벽 너머에서 수많은 요괴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대략 170cm 정도 크기의 커다란 얼굴만 남아있는 얼굴입니다. 그냥 얼굴 요괴입니다. 더 이상 악귀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고밀도 에너지를 가진 얼굴 요괴입니다. 무속인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얼굴만 커다란 조상신도 있거든요. 그들도 얼굴 크기가 이 정도인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크기예요. 그들과 그 사람의 크기 수준의 원념 덩어리 요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테마, 악기, 그들과는 격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 집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영안으로 멀리까지 보았으나 온전히 악기와 요괴들밖에 없었어요. 너무 불안해서 그 뒤에 있었던, 제 뒤에 있었던 도원님과 법현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동료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때 도원님이 조금 덤덤한 말투로 다 죽고 우리까지 한 5명 남았을라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남은 2명조차 연락도 되지 않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지만 어림짐작 어떤 영적 그런 통찰로 그냥 살아있는 것 같다, 어떤 기운을 느꼈을 수준이라고 느꼈어요. 그때 제 육신의 메모리에서 제 동료들이 몇십 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구룡이 아닌 온전히 나였던 그 시간선에 저는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말로 제 친구들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제 동료들을 가족보다 더 진하게 사랑하는 그런 감정적인 존재였습니다. 정말 너무 서글프게 울었어요. 눈물을 너무나 많이 쏟았어요. 깨어나서도 이렇게 텅 비어서 감정조차 없는 제가 그 감정이 남아서 실제로도 베개에 눈물을 조금 쏟았을 정도로요. 여운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선과 헷갈려서 내가 미래로 왔다고 착각을 했어요. 미래인데 결국 우리가 해내지 못하고 망했구나. 왜냐면 도원님과 법현님이 지금의 얼굴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구나, 망했구나, 결국 다 멸망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엉엉 울었던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걱정 끼치고 싶지가 않아서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그대로 조용히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창고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방 쪽으로 얼굴 가리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도원님이 약간 심각한 눈으로 의자에 앉아서 보시더니 제가 들어가서 문을 조용히 이렇게 닫고, 그 우리 문 잠금에 보면은 이렇게 못처럼 이제 삐져나온 거 잠금 누르는 거 알죠? 그걸로 살살 잠그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는 모습을 들키기 싫어서 조용히 울고 싶어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었는데 도원님이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용히 티 안 나게 잠그려고 잠금을 이렇게 살짝 눌렀어요. 여기 끝에 빨갛게 상흔이 조금 남았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문 잠금을 눌러서 이렇게 조용히 딸깍 잠궜는데 도원님이 문을 이렇게 막 열어보시더니 문이 잠겨있고 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막 열려고 하시다가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더니 문 열라고 했는데 제가 반응 안 하니까 문을 막 발로 차셨어요. 그래서 그 잠금 있는데 손이 팍 박아가지고 손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아픈 게 너무 슬퍼서 아픈 게 와닿지 않았어요. 아드레날린이 너무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빙의를 했으니까 온전히 그 순간을 완벽하게 느꼈거든요. 감정, 아픔, 고통, 모든 것이 다 느껴졌어요. 근데 이전에 빼먹은 게 있는데 제가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먼저 봤는데 짧은 머리였어요. 짧은 머리였고 지금보다 관리되지 않은 얼굴이었고 많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인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거울 확인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도가 들었던 것이 다른 시간선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거나 도원님이 발로 차서 문을 결국 열었어요. 저는 그때 손이 찧었고요. 도원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두 다 죽었다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멸망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깨어났어요. 상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인터넷에 서칭해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가위 눌려서 목 졸림 당하거나
어디 손목 이렇게 막 잡히거나 심하게 귀신한테 당했던 사람들 깨어나면 상처 다 남습니다. 목에도 상은 다 남아요. 제 지금 손가락 끝에 내가 빙의된 몸에서 받았던 그 충격 그대로 깨어났을 때 빨간색 상흔이 남았습니다. 제 손의 구룡 문신은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제가 지금의 구룡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는 완전한 찌질이 찐따, 그저 그냥 아스트라를 통해서 미래밖에 못 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가 현저히 부족했어요. 완전 쫄보였어요. 저는 이 몸을 신들에게 바치기 이전에 평생 동안 귀신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예전에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나약한 찌질이었고 귀신이 너무 무서워서 가인 울렸을 때 귀신들이 저한테 해코지할 때 이렇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게 영진이라는 놈입니다. 그런 놈이 미래만 볼 수 있게 돼서 힘없이 동료들을 모았지만 동료들조차 어떻게 강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퇴마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악귀들에게, 좀비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지구는 그렇게 악귀들의 소굴로 마감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 오후 5시 12분경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거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저와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세력을 만들어 대응해도 됩니다. 깨어나서 조화를 이루고 힘을 합치고 가능하면 수행을 통해 강인한 정신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거 한다고 당신들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에 깨어남을 추구하고 틀려도 손해볼 거 없으니까 정신 수양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냥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정신 수양 해보시고 가능하면 편견 갖지 않고 의심, 기준했던 것들, 정답이라 여겼던 것들에 대한 의심만 가져보세요. 그것만이라도 해보세요, 제발. 죽을 때까지 돈 모으면 뭐 할 건데? 당장 내일 뒤질 수도 있는데. 악착같이 돈 모아도 지금 당장 행복하지도 않잖아, 당신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미친 소리고 사이코라고 불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당신들 나중에 믿을 수도 있는 거고,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필요 없어요. 걸리적거리기만 하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러니 저러니 휘두르기만 하겠지. 어떻게 깨어나야 하냐고요? 눈 감고 귀 막아요. 그리고 하나 둘씩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답이라고 내렸던 것들, 공든탑 무너진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더 높게 쌓아 올릴 거 생각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 올려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지식 공유 다 해드릴게요. 하나도 안 숨길게요.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보다 뛰어나질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어요? 뛰어나질 내가 누군데? 난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세상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안정화되고 나서 그제서야 저는 저로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믿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라도 의심으로 시작해서 편견 깨고 기준 깨고 초월자의 길을 걸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달사항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음에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진심이에요.